안녕하세요. 한강의 소년이 온다.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 충격을 우리 모두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충격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충격이 휩싸였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서워서 노트북을 못 켰는데 계엄 해제란 글자를 보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죠. 이 성숙하기까지 우리 모두의 힘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시, 김남주 시인의 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살이라는 시입니다. 학살 1, 김남주.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식나토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얼마나 노골적인 밤 12시였던가. 이 시는 제가 시 공부할 때 시 가르치신 김남주 선생님이 쓰신 시입니다. 이분이 광주 항쟁 당시에는 감옥에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광주항 얘기를 듣고 즉흥적으로 이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밤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이 시가 생각났어요. 너무나 무서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민주의식이, 시민의식이 이런 그 참사를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이 온다. 85쪽을 같이 보죠. 이제 그녀는 24살이고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스럽기를 기대했다. 사과처럼 보이 붉기를, 반짝이던 삶의 기쁨이 예뻐장한 볼 우물에 고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빨리 늙기를 원했다. 빌어먹을 생명이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다. 여기는 참 광주 당시에 시신을 수습했던 한 젊은 여성의 그 아픔이 있죠. 일찍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단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오래 살기만을 바라지는 않죠. 살더라도 어때요? 인간답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은 죽을 때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갖는 동물은 본능대로 사니까 이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잘 살죠. 그러나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죠. 그랬을 때 단지 길게 산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살다 그죠? 폭발한 시간을 경험해야 되죠. 그 시간이 단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위로 분수처럼 위로 솟구치는 시간, 하늘로 폭발한 시간, 이 경험을 해야지 될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국회에 모여서 우리 민주화를 이루낸 분들이 느꼈을 감동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은 똑같았죠. 우리 모두 힘이 모여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우리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죠. 참 기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애도를 못한 분들이 계시죠. 광주 항쟁 당시에 아직 원원이 돼서 뜨거운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아래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녀는 생각했다.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먹는다는 것엔 익숙한 치욕 속에서 그녀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삶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삶이 있었고 배가 고팠다.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힌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것. 참 이때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을 먹을 때 그 슬픔, 씁쓸함, 자신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게 이제 느끼죠. 그래서 인간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먹는다는 거는 그 단지였대요. 우리가 먹는다는 그 단어가 참 좋죠.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랬잖아요.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어때요? 단지 먹는다는 영양물 섭취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글자를 평화란 글자를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하죠. 평화란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화자 옆에 이렇게 쌀이죠. 쌀이 있고 옆에 입이 있어요. 쌀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앞에 공평이 되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입에 들어간 쌀이 공평하다는 거. 누군 너무 많이 먹고 누군 못 먹고 이러면 평화가 깨지죠. 그 평화란 말에는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에 대한 우리 민족이 함께 빙 둘러서 밥을 먹던 그런 게 있죠. 저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급 신문을, 신문을 만들어 왔어요. 가족 신문을. 그럴 때 그 가족 신문 이름이 저거였어요. 네모라미였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미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그 밥상을 이제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넷이니까 넷이 둘러앉았어요. 그러니까 밥상은 네모인데 넷이 둘러앉으니까 뭐가 돼요?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모난 밥상에 우리 가족이 둘러앉으면 어때요? 원이 됩니다. 동그라미 됩니다. 그래서 네모라미 이렇게 가족 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거. 근데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죽어서 사는 사람이 먹어서 그것도 억울하게 죽어서 함께 밥을 먹지 못할 때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고통을 이제 안고 우리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때 이제 이 여성이 이제 회상하죠. 과거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광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야기죠.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 같은 침묵이 병실의 모서리들을 향해 부풀어온 것을 그녀는 느꼈다. 트럭이 병원 앞길을 지나가며 목소리가 크고 선명해졌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 싸워주십시오. 어제도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은 어디서 택시 타고 국회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국회는 우리의 대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를 우리가 지키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 그런 게 우리 민주주의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가 민주잖아요. 민은 이제 옛날에는 민은 이렇게 평민을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 평등한 민주사회니까 민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민주.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그죠?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대표자를, 우리가 뽑은 대표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이제 그런 게 민주주의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산다는 건 어때요? 산다는 거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느냐. 그죠? 그래서 찰나가 영웅이 되는 체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찰나, 이 순간 어떤 위대함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은 에고가 있죠. 자아라는 거. 그러나 이 자아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어떤 위대한 체험할 때는 어때요? 나를 넘어서서 큰 나를 체험하죠. 대한민국 전체가 나야. 우리 국가를 보여야 돼. 우리 국민을 보여야 돼.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 그죠? 임진한테 외적이 침해했을 때, 그죠? 나서는 의병. 이런 정신.
일제때 독립운동하는 정신, 이런 정신, 이렇게 사신 분들은 어때요? 돌아가실 때, 아우,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물론, 삶은 힘들었지만은, 그 삶 전체 영적인 어떤 힘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죠? 극한의 그 행복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문제, 이런 거는, 아무리 이제 사는 사람이 죽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이제 복지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어때요? 천부, 하늘로부터 인권을 태어나죠. 그러니까 타고날 때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을 보호해야 돼요. 누가 보호해야 돼요? 국가가 보호해야 되죠. 이게 국가의 의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지켜내야지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픔이 이제 드러나 있어요. 애도의 아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죠. 그 슬픔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 목포에 쌓여 청소제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소리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던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 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 공감력이 있어서 어때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아픔을 잊질 못해요. 그 아픔을 잊으면 이제 인간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도를 이제 충분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그 장례식 풍습이 있잖아요. 장례식은 산자와 그 사자,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나눠져서 죽은 자는 이제 저승으로 가고 산 사람은 이생에 남아야 되는데 억울할 때 이걸 못해요. 이 한을 풀어주는데 한을 풀어주는 게 그 무당이 그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걸 풀어주지 못한 한이 있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분들의 한은 뭘까요? 우리 산자들 끝없는 몫이죠. 그 몫이 뭐예요? 그 몫이 민주화죠. 이분들이 일력했던 게 좋은 민주주의 사회, 우리 나라가 민주화되는 걸 꿈꾸며 그 아픔 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픔은 우리에게 있죠. 인간은 공감력이 있어서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거를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끝까지 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삶은 희망은 과거에 있다. 이거죠. 과거의 모든 아픔, 우리 개인의 아픔도 이렇게 풀어줘야 되듯이 한 민족, 한 국가, 한 사회의 아픔도 이제 풀어줘야 되죠. 이런 애도 기간이, 그래서 애도는 어때요? 소년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한강 그 책 제목이 소년이 온다죠. 소년이 와서 우리를 계속 애도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켜주는, 그래서 우리의 그 민주 정신을 지키는 그 소년, 우리 가슴 속에 소년이 온 거죠, 그날, 어제는. 그 소년이 와서, 소년은 10대 아니에요. 이 10대는 정말 뜨겁죠, 순수하죠. 옳으면 옳은 행동을 바로 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를 지켜내고, 이런 게 소년이 온다죠. 지금 소년이 계속 오죠. 언제까지 오겠어요? 우리 사회가 좋은 민주사회에 대해서, 그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죠?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될 때까지 소년은 계속 오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소년, 그때 이제 그 애도가 끝나고 그 사자는 저승으로 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몫이 되겠죠.
이런 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안티고네를 예를 많이 들죠. 안티고네는 그 오이디푸스 그 신화 있잖아요. 오디푸스 왕 그 고대 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그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죠. 이 딸이니까 딸이면서 동시에 또 남매가 되겠죠.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안티고네가 있는데 오이디푸스 왕이 죽고 나서 오빠들이 왕이 쟁탈전을 벌여요. 그래서 한 오빠는 살아남고 한 오빠는 죽게 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오빠가 이제 왕이 되고 죽은 오빠는 벌판에 버려지죠, 시체가. 그럴 때 여동생인 안티고네가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래서 나중에 처벌받아 죽게 되죠. 그러나 안티고네가 끝까지 그 장례식을 해요. 애도를 해요. 이 안티고네가 갖는 정신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법으로 보면 자연법 정신이죠. 우리가 이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게 어때요? 그 실정법 있죠. 성문법, 실정법, 그 만들어진 법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지고 언어로 안 만들어졌더라도 우리가 아는 법 이런 게 다 실정법이죠. 그러나 자연법은 뭐예요? 그냥 자연법,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법이에요. 우리 양심법이죠. 그 안티고네는 자연법에 의해서 장례식하고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법이 자연법이죠. 어제 강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도 어때요? 자연법이 명령을 한 거죠. 내 안에 양심이 가라, 떠나지 못하게 죽음까지 가게 됐죠. 그런 자연법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양심을 지킬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강 이 소설에 보면 이제 장례식이 되는, 우리는 계속 장례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원이 되죠. 사원은 어떤 곳이에요? 사원은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도 에고보다는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셀프죠. 참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있는 곳이에요, 사원은.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우리도 어때요? 내가 영혼 속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무한한 그 천지자연이 되어서 죽은 자와 하나가 되죠. 이런 사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계속하고 사원을, 지금 우리 사회가 사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도를 하면서 우리 전체가 아름답게 사는 세상, 이런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예, 오늘은 참 아침에 눈물을 이리 나도록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같이 나눠가면서 좋은 사회를 함께 꿈꿉시다. 감사합니다.